나는 출장의 마지막 밤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에 설레었지만 다음날 깨어나 보니 세상이 뒤집혔다. 여름날 갑자기 몰아친 눈보라. 모든 것이 멈춰선 도시. 그것은 인류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먼저 전화가 먹통이 되었고 교통은 마비되었으며 집으로의 길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가득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좀비의 등장. 생존이라는 본능적 욕구 앞에서 나는 도망치기를 거부했다. 반드시 싸워야만 한다는 결심.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살아남기 위한 의지로 무장한다. 좀비와 눈보라가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헤쳐나가야 했다. 포기는 옵션이 아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워도 나의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먼저 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좀비들이 배회하는 도시 한복판의 호텔에서 첫날 밤을 겨우 넘긴 나는 출장 가방 속에서 몇몇 생존 도구들을 찾아냈다. 밖에서 들려오는 좀비들의 울음소리와 눈보라의 소리는 나를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도시를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모든 길은 좀비로 가득 차 있거나 봉쇄되어 있어 진행하기 어려웠다. 나는 버려진 차량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치며 길을 만들어 나갔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 세계에서 나는 혼자였다. 그러나 곧 나는 지은을 만났다. 그녀도 나처럼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혼자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함께 생존하기로 결정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생존을 위한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물건을 찾아냈다. 이미 많이 뒤져진 곳이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는 찾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좀비 한 마리와 마주쳤다. 몸이 얼어붙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물리면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도망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다.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 슈퍼마켓에서 나온 뒤에도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든 좀비가 들끓었으며 최대한 조심하며 이동했으나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움직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는 폐건물에서 좀비가 되지 않은 다른 생존자들의 소규모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자원을 교환하며 더 큰 안전한 지역을 찾아 나서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커뮤니티 사람들도 이 도시를 탈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일은 그들과 함께 움직일 생각이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서울은 완전히 좀비로 인해 점령되었으며 정부가 무너지기 전에는 미사일까지 투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가족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어딘가로 대피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다음 날 나는 커뮤니티 사람들과 함께 도시를 빠져나가기로 했다. 희망도 잠시. 우리는 대규모 좀비 무리와 조우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 도로에 수없이 깔려있는 차량들의 바닥을 기어가야 한다. 바닥을 기는 동안 손발이 얼어붙고 몸에 힘이 빠졌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낙오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얼어 죽는 것은 물론이고 좀비에게 발견되는 순간 죽을 것이다. 겨우 도시를 빠져나왔을 때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하룻밤 묵을 쉘터를 찾던 중 어디선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추운 밤이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들린 비명은 바람을 타고 더욱 애잔하게 들렸다. 갑작스런 재난이 일어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게 사람들은 아직 순진하였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주한 것은 좀비와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존자들을 만났다. 그들과 함께 우리는 힘을 합쳐 좀비의 물결을 물리쳤다. 그러나 구출 작전은 비극으로 치달았다. 이 싸움에서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좀비에게 물린 것이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진수라고 했다. 그는 애써 자신의 상태를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아내에게 편지를 부탁한다며 눈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추위에 몸을 떨면서도 슬픔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잃어버린 이를 애도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어찌 변할지 두려워했다. 다행히 산속에서 산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많이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버려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이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쉘터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공유했다. 그러나 지은이 조용히 나를 밖으로 부르며 아까 싸움에서 물린 몇몇이 변할 수 있는 위험을 알렸다. 바로 변하는 일은 없었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지은은 그렇게 되면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엔 늦어질 거라고 반대했다. 지은은 가족들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고민은 사라졌고 우리는 몰래 산장을 빠져나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비명소리에 우리는 급하게 숨을 곳을 찾았다. 주변에서 그 소리에 반응해 좀비들이 하나 둘 다가왔다. 산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나무더미에 몸을 숨긴 직후 산장으로 몰려가는 대규모 좀비 무리를 보았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다. 이 순간 나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뿐만 아니라 산장에 남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달았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생존 계획을 세워야 했다. 산장을 떠난 후 지은과 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서울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다. 우리가 남긴 산장과 그곳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을 갖는 것조차 사치라는 듯 산장을 벗어난 직후 눈보라가 몰아쳤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가렸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눈 속으로 깊이 파묻혔고 추위는 살을 애는 듯했다. 지은은 강한 척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이 두려움을 드러냈다. 눈보라가 잦아들 때쯤 우리는 우연히 다른 생존자와 마주쳤다. 그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좀비 무리를 피해 숨어있다가 우리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경계와 불안이 엿보였다. 그는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우리에게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서울은 이미 지옥이니 조심하세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좀비들의 활동이 더욱 빈번해졌다. 한적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좀비 한 무리가 우리를 포위했다. 우리는 좀비들에게 둘러싸였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좀비들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치열한 혈투를 벌이면서도 내 손에 든 무기는 이미 무거워져만 갔고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다. 주변은 점점 더 많은 좀비로 가득 차고 있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힘이 닿을 때쯤 예상치 못한 생존자 무리가 나타나 좀비들을 물리쳤다. 나와 지은은 그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산장에 남겨진 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생존자들은 서울의 대피소들이 이미 파괴되었다고 말했다. 그곳에는 희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우리에게 행운을 빌고 떠났다. 나는 가족들이 정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지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고열로 인해 뜨거웠다. 나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빨리 하룻밤을 보낼 쉘터를 찾아야 했다.